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빌워 마블 코믹스 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빌워의 간단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인 등록 법안 영웅들 히어로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등록을 해서 신분을 공개하고 정부의 관리 하에 두는 이 법안이 나오게 되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를 할 것이냐, 서로 대립되는 양쪽 히어로 진영 간의 대립, 이것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과연 이 시빌워 어떻게 내용이 전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뉴 워리어스라고 하는 또 여기 나오는 이 영웅 히어로 멤버가 또 있는데요. 이 멤버들이 이 빌런을 습격하는 것을 리얼리티 TV쇼로 찍는 것으로부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의 습격 장면들이 이제 TV로 생중계가 되고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제 이러한 싸움들이 다 TV로 찍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습격했던 빌런들 중에 이제 나이트로라고 하는 자신의 몸을 폭발시키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멤버가 있었는데요. 전투 중에 자폭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전투 중에 자폭을 했었을 때 근처에 학교가 있었고요.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있었던 중이라는 점이었죠. 이 때문에 사망자가 약 800명에서 900명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 문제는 이 장면들 전부가 생방송으로 방송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엑스맨을 비롯해서 다른 이제 여러한 히어로들이 이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제 정리들을 하고 생존자들을 구출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지만, 시민들은 이러한 영웅들의 싸움에 약간 이제 경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죠. 결국 나중에 이 사망자들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토니 스타크에게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이 한마디로 이제 토니의 잘못이라면서 그에게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후 또 영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휴먼 토치가 이 사건을 빌미로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 초인들을 이 히어로들을 등록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초인 등록 법안을 이제 정식으로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 초인 등록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캡틴 아메리카는 자신들을 이제 둘로 나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끼리 전쟁을 벌이게 할 셈이냐면서 이제 많은 거부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슈퍼 히어로는 정치권의 개입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대사까지 하면서 반대 의사를 많이 밝히게 되는데요. 또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 병력들이 투입이 됩니다. 많은 병력들이 투입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것처럼 그는 여기서 또 그들을 병력들을 제압을 하면서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거대한 변화와 이제 큰 지각 변동의 순간에만 나타난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이 주시자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나타나는 게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하는 대사까지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후 이 등록안을 가지고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소식을 들었던 아이언맨들은 이제 자신들의 또 지도자, 이것들을 찬성하는 쪽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캡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맡기고 이 초인 등록 법안을 밀고 나가라고 하는 아이언맨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초인 등록 법안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각종 영웅들, 다른 히어로들도 무작위로 막 잡아 넣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히어로들을 신정 안정제로 기절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다 체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체포된 이 멤버들은 나중에 순간이동 능력자 위컨의 힘으로 실드의 대피소로 대피를 하는 장면이 또 이어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이 대박 사건, 슈퍼히어로의 연방 고용화 추진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아이언맨은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있었던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공개하는 이러한 장소를 마련을 하죠. 공개 결국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도망쳤던 이 캡틴 아메리카는 시크릿 어벤져스라고 하는 또 집단을 만들어서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악당들과 싸우는 범죄자와의 싸움을 계속 벌이게 되고요. 이에 관해서 또 뉴스 기사 밑에 떠 있는 걸 보면 이 토니 스타크는 이 캡틴 아메리카가 다시 만든 이러한 슈퍼 저항 세력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이언맨은 일종의 함정을 파게 됩니다. 이 함정을 파서 이 캡틴 아메리카의 세력들을 한 장소에 이제 불러 모으게 되는데요. 다른 히어로들은 다 이제 이 설득을 위해서 신경 안정제로 다 기절을 시키고 그 자리에서 캡틴을 설득을 하는 아이언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손바닥에 뭔가를 붙여놨죠. EMP 장치를 이용을 해서 거부를 하는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결국 설득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히어로들과 마찬가지로 양측 진영이 이제 싸우기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양측의 리더 관계에 있는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대결, 육탄전을 벌인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장에서 낯익은 인물 토르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토르의 등장과 아이언맨의 이제 음파 발생기로 이제 많은 히어로들을 제압을 하는데 성공을 하지만 이 허큘레스의 기습으로 이제 아이언맨의 이 음파 발생기가 꺼지게 되면서 반격의 기회를 맞고요. 팔콘은 이 부상당한 캡틴을 데리고 후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요 다음에 또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골리앗이 토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데 토르가 골리앗의 몸을 꿰뚫어 버리면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싸움은 끝이 나게 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 양쪽 진영 간에 상당히 분위기가 미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사실 이제 골리앗을 죽였던 그 토르의 정체가 뒤에서 밝혀지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블 코믹스에 나왔던 그 토르가 아니라 토르의 이제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만든 클론이었습니다. 일종의 클론이었었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게 되고요.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많은 갈등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고뇌하는 장면이 또 밑에 그려지게 되고요. 자, 골리앗의 장례식 날 샤프 부인은 토니에게 자신의 아들이 3살 때부터 가지고 놀았던 아이언맨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토니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시켜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형을 보여주고 갑니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토니 내에서도 이제 심정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게 나중에 보여지게 되고요. 정부 측에서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생포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팀 썬더볼츠라는 팀을 또 구성을 합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왠지 멤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의로운 히어로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이러한 멤버들로 구성되는 썬더볼츠가 구성이 되고요. 이제 이 골리앗 사건 이후, 골리앗이 사망하는 이 사건 이후에 양측 진영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서로 이 생각에 회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황이 때문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반대파에 있던 사람이 찬성으로 넘어오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이 히어로를 가두어두는 네거티브 존의 존재와 골리앗의 사망 등으로 자신의 생각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고 어벤져스를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당연히 토니가 또 육탄전을 벌이면서 약간 이제 말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지만 결국 어벤져스를 탈퇴를 하고 탈출을 하게 되고요. 이 도망친 스파이더맨을 쫓기 위해서 또 썬더볼츠라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썬더볼츠가 투입이 됩니다. 무자비한 공격을 펼치는 이 썬더볼츠가 스파이더맨을 몰아붙였는데 그 순간
또 누군가에게 또 습격을 당하는 이러한 장면이 보여지고요. 이 습격당한 스파이더맨을 구했던 사람은 바로 퍼니셔. 퍼니셔가 이 부상을 입은 스파이더맨을 데리고 캡틴 아메리카 측 진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혀지는 게 이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영웅들, 히어로들을 가두는 네거티브 존이라는 곳의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히어로들이 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각종 히어로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히어로들을 또 팀으로 짜는 뭐 여러 가지들 활동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범죄율은 급락하는 또 이러한 상황이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백스터필 등의 이제 퍼니셔가 잠입을 해서 네거티브 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캐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수저는 이제 네이머를 설득을 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지만 네이머는 캡틴 아메리카를 도울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쪽 팀에서도 여러 가지 빌런들이 또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 측 진영에서도 빌런들이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퍼니셔가 그들은 악이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해버리는 이러한 돌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에 분노한 캡틴 아메리카는 바로 그를 때리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퍼니셔는 이제 그들이 계속 나쁜 놈이라면서 받아들일 의미사가 전혀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그를 때리면서 화를 내지만 정작 이제 퍼니셔는 캡틴 아메리카와 싸울 생각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이 또 됩니다. 아까 이제 정보들을 한참 찾았었던 이 네거티브 존에 대한 정보를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네거티브 존에 침입을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일행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장소에는 이미 아이언맨 일행이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보여주고요. 뭐 전체적인 상황은 캡틴 아메리카가 1, 아이언맨 측이 10대 1에 아주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아이언맨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 측에 타이그라를 스파이로서 심어두었다라고 그 사실을 밝혀주는데요. 캡틴 아메리카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 그 또한 이제 아이언맨에게 행크의 모습으로 변한 헐클링을 스파이로 두었었다고 헐클링이 자신의 정체를 또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행크의 목소리와 망막 패턴을 재현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권한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각종 히어로들이 풀려나게 되면서 이제 동등한 이러한 전력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 측 진영과 아이언맨 측 진영이 이렇게 대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바로 이렇게 싸움이 또 시작이 됩니다. 양측 진영의 싸움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싸움이 시작되면 동시에 정부 측에서는 이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네거티브 존 자체를 가두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눈치채고 클록의 능력으로 이 안에 있던 모든 히어로들을 데리고 이 백스터 빌딩 외부로 탈출을 성공하게 되고요. 빌딩 외부로 탈출을 성공은 했지만 캡틴 아메리카에게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상황, 나와서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까 봤었던 네이머가 이 캡틴 아메리카 측 진영에 참전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아이언맨 측 진영에도 이제 토르가 다시 참전을 하게 되면서 또 피터지게 싸우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뭐 비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이언맨과 전투를 벌이고, 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던 헤라클레스에게 멸린으로 머리를 막 맞으면서 이 토르의 클론은 이렇게 박살이 나면서 퇴장을 하게 되고요. 아이언맨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기를 잡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승기를 잡게 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는 순간 시민들이 달려들어서 캡틴 아메리카를 막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자신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시민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다음 장면에 넘어가게 되면 초토화되어 있는 도시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본 캡틴 아메리카는 자신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던 게 아니라 그냥 싸우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런 것에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에 탐복하면서 자신의 이제 가면들을 벗게 되면서 스스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팀을 해산을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뭐 이러한 소동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미국의 이제 모든 주에 최소 1개 이상의 히어로 팀을 배치를 하는 이러한 배치가 되게 되고, 또 그 전에 새로운 히어로들을 만들어내고 또 예전 히어로들은 복귀를 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거티브 존도 전체가 다 공개가 되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의외로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드의 사령관이 되는 토니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제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은 네거티브 존이 42번이었는데 그게 왜 42번이 되었느냐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있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100가지의 아이디어를 냈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 네거티브 존이 42번째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실드의 재정비가 43번이었다라고 하는 게 밑에 또 추가적인 부가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시빌워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토니는 이제 사람들에게 히어로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1억 코믹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책의 뒷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포스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담겨 있는 추가 부록 장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파이더맨이나 토르의 모습, 각종 영웅들의 모습, 퍼니셔나 아까 봤던 네이머 등등 이런 다양한 포스터들 그림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빌워, 마블 코믹스 시빌워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영웅들을 이제 정부의 관리 하에 두고 등록해서 관리 하에 둔다라고 하는 이 초인 등록 법안을 가지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립, 갈등, 싸움을 보여줬었던 시빌워. 결과적으로 초인 등록 법안이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쪽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 마블 코믹스 시리즈는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시빌워 부분의 코믹스는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11호 코믹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서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홀릭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